중국, 미국의 전략에 당황하며 급하게 한국을 찾은 이유. 한국을 회유하러 온 것 같은데 협박과 고압적인 태도는 무엇인가? 한방에 이해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배경과 예측. 중국 왕의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6년 만에 방문하는 중국 고위 인사입니다. 지금 시점에 갑작스레 한국을 방문한 이유와 한방에 이어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배경과 예측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기 쉽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현재 중국은 전 세계에서 경제, 군사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초대 주석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 등 희대의 삭질로 가난에 허덕이던 공산주의 중국은 다음 덩샤오핑 주석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통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냅니다. 당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9년 중국과 수교합니다. 미국의 전폭적인 투자와 13억이라는 세계 1위의 인구를 바탕으로 저렴한 인건비에 풍부한 자원으로 전세계 제조업의 공장으로 성장했습니다. 2018년 기준 중국의 GDP는 13조 6천억 달러로 일찌감치 일본을 넘어서 세계 2위로 올라옵니다. 이러한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미국과 서방의 기술 전수와 투자가 바탕이 되고 중국에서 저렴하게 생산된 물품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소비하는 선구조가 만들어져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거기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의 패권주의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주변 국가와 함께 경제무역의 합작 확대를 위한 1대1로 사업을 벌리고 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과 분쟁을 일으키면서 사사건건 미국과 부딪힙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의 첨단 기술을 빼가기 위한 산업 스파이가 발각되기도 하고 애플, 아마존 등 중국산 서버 장비에 해킹용 칩을 심기도 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중국 IT 기업 배지의 움직임은 중국의 이러한 비양심적인 스파이 행위 등으로 스스로 좌초된 측면이 많습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군비를 확장하고 항공모함을 늘리는가 하면 다수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도 INF를 탈퇴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중국을 견제할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의 핵 개발 때에도 북한을 싸고 돌며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하며 방해하자 미국은 이제 중국을 밟아버려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미국에게 있어서 크나큰 도전이다. 독일과 일본을 조기에 통제하지 못해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중국에게만은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포브스지의 창립자인 스티브 포브스의 이 발언은 현재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조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경제, 군사적으로 소련을 압박하고 결국 소련 연방을 해체했던 것처럼 티베트, 위구르족, 홍콩, 대만 등 중국을 분열시켜 해체하고 무역 분쟁 등 경제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던 중국에서 한국을 비롯한 서방의 많은 기업들은 이미 짐을 싸서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정치적으로도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홍콩 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중국의 위구르 탄압과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하는 위구르 인권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과 대적해야 하는 중국은 혈맹이 거의 없고 주변이 다적입니다. 그나마 있는 동맹인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중국 입장에서도 골칫거리입니다. 군사강국 러시아는 미국 견제를 위해 중국과 잠시 손을 잡고 있을 뿐입니다. 인도와 베트남은 중국과 사이가 매우 나쁘며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태국, 호주, 필리핀, 대만 등 중국 주변국들에는 미국이 주둔하고 있거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19년 나토 29개 서방 회원국 정상이 중국 도전에 대처할 필요성을 언급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이루어진 이번 선언에서 유럽 등 서방 세력이 중국의 도전에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한 겁니다.
말이 좋아 도전에 대한 대차이지 미국과 서방 국가에서 중국을 예전 소련처럼 적국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다급해졌습니다. 미국에 대적하려면 그동안 사드 사태 이후 냉랭한 한국이라도 포섭해야 하는데 최근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한미 동맹의 균열이 보이는 듯하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6년 만에 뜬금없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알령을 통해 한국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미국이 작은 나라는 괴롭히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역시 대국답게 한국의 고압적인 자세로 미국에 대한 뒷담화와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에 배치하면 경제 보복하겠다고 합니다. 사드 때처럼 일본은 경제적으로 강력하니 중국 입장에서 소국인 한국에 대해서만 경제적으로 큰 보복을 하겠다라는 협박 선물을 하나를 남겨주고 간 것 같습니다. 과연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중국의 민족주의와 패권주의,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 바탕에 깔린 외교 방식으로 인해 주변국들은 반발하며 이미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교류하는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도 반중 성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전 세계에서 중국의 외교적 고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탱하던 저렴한 인건비에 대한 강점은 점차 사라지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수출팔로는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빈부격차, 중국 지방정부의 막대한 지방채, 국영기업들의 도산 등 경제성장률 추락과 위기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86억 달러가 뇌물로 낭비된다고 보고되는 세계 하위권 수준의 중국 공산당의 극심한 부정부패 역시 중국이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며 홍콩, 위구르, 티베트, 대만 등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억누르고 있는 민족 문제 역시 언제든지 사회 분열로 터질 수 있는 커다란 불안 요소입니다. 거기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의 장점이었던 집단 지도 체제마저 끝내버리고 북한과 같은 일임 독재 체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 대한 예상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며 미국에게 도전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중국이 미국에 대적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전방위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지표에서 보여주듯 중국 경제의 위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급격한 경제 성장이라는 열매를 통해 트라우마가 민족 문제, 빈부격차 등 사회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중국 공산당의 몰락과 중국 사회의 분열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이상 알기 쉽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